여름철 대표 먹거리로 꼽히는 붉은 토마토는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과일이나 채소가 아닙니다. 서양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간다는 명언이 존재할 만큼 우리 몸속 온갖 병마를 물리치는 강력한 자연의 방패막이자 대단한 으뜸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뛰어난 식재료를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하고 섭취하여 정작 품고 있는 신비로운 이로움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자연의 보약을 가장 똑똑하게 섭취해 내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안내해드리는 이야기에 끝까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채널 운영에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를 매일같이 식탁에 올려두었을 때 우리 몸 어느 곳에 구체적으로 이로운지, 어떤 원리로 신체 기능을 정상화하는지 차근차근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핵심 가치는 바로 심장 및 핏줄 계통의 기능 향상입니다. 중년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신체 내부의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거나 딱딱하게 굳어가는 동맥경화 증세는 불시에 찾아오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결정적 원인이 됩니다. 이때 토마토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실로 경이로운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이 물질은 매우 강력한 산화 방지 작용을 통해 통로 내부에 눌러붙어 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미세한 염증 반응을 진정시키며 순환계의 흐름을 수월하게 개척해줍니다. 실제로 해외의 유명 의과대학 연구진이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관찰을 진행한 결과 매일같이 이 재료를 챙겨 먹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심장에 갑작스러운 타격이 올 확률이 무려 26%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단 하나씩 챙겨 먹는 습관이 훗날 엄청난 병원비 지출을 막아주는 든든한 보험이 드는 셈입니다. 두 번째로 선사하는 유익함은 바로 시력의 보호 및 정밀한 눈 기능 유지입니다. 연세가 들면서 찾아오는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안구 질환은 눈앞 시야를 어둡고 아른거리게 만들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붉은 과실 속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아주 특별한 영양 요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안구 내부의 정밀한 망막 중심부를 안전하게 감싸고 바깥에서 쏟아지는 강렬한 빛의 자극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해외에서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대적인 조사에 따르면 이 성분들을 꾸준하게 보충해준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시력 손상의 악화 속도가 무려 43%나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한 알의 자연 과실이 눈의 노화를 늦춰주는 천연 안약의 소임을 단단히 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 자극의 완화와 전신 노화의 지연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 표면의 탱탱함이 줄어들고 주름살이 늘어나는 현상은 많은 분들의 대표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유해 산소를 중화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 신체 구성 세포들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월의 흐름을 천천히 지연시킵니다. 실제 연구진이 12주간 관련 추출물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게 한 실험 결과 외부 자외선으로부터 생기는 피부의 상처와 손상도가 최대 40%까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일상 속에서 간편하게 자외선 차단막을 형성해주는 고마운 조력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점은 두뇌의 기억 능력 향상과 뇌 기능의 안정적인 보존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선명히 기억나지 않는 현상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건망증이라 치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뇌세포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라이코펜 성분은 뇌신경세포가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가라앉혀 기억력 저하를 방지합니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관련 즙이나 음료를 마신 장년층의 두뇌 인지 점수가 뚜렷하게 올라갔으며 특히
집중력과 기억을 상기하는 영역에서 눈부신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우리의 뇌 건강을 한층 더 높여주는 고마운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영양이 풍부한 식품도 올바른 방식으로 조리하여 섭취해야 그 가치를 몇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양 성분의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열을 가해 익혀서 드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소나 과일에 열을 더하면 유익한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붉은 과실만큼은 완전히 예외입니다.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열을 가해 조리했을 때 체내에 흡수되는 비율이 날것으로 섭취할 때보다 무려 5배에서 8배 이상 크게 치솟습니다. 실제로 80도 이상의 온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했을 때 체내 이용 가능 비율이 36% 이상 대폭 상승하면서도 열에 약한 비타민 성분의 손실은 극히 미비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양의 알짜배기를 온전히 흡수하는 최고의 비법인 셈입니다. 특히 혈관이 좁아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장년층에게 가열된 조리법은 혈관 내부를 깨끗이 씻어내는 최고의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해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겉껍질을 버리지 않고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질기다는 이유로 겉면을 벗겨내고 알맹이만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껍질이야말로 신체가 필요로 하는 핵심 영양소의 집합체입니다. 이 부위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항산화 물질, 특히 퀘르세틴 성분이 집중적으로 매립되어 있어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이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관절통이나 류머티즘처럼 노화로 인한 만성 염증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껍질째 섭취하는 습관은 매우 뛰어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겉껍질까지 포함하여 꾸준히 섭취한 집단에서 체내 염증 지수가 평균 18%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약 식감이 거칠어 부담스럽다면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 겉면을 부드럽게 만든 뒤 드시면 훨씬 수월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울토마토처럼 크기가 작은 품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작고 동글동글한 품종은 작은 체구 속에 영양을 꽉 물러 담은 농축 덩어리와 같습니다. 일반 품종에 비해 라이코펜 함량이 1.5배 이상 높을 뿐만 아니라 당도와 풍미 역시 훨씬 뛰어납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 품종의 경우 완전하게 익기 전에 미리 수확하는 반면 작은 품종은 붉은 빛깔이 완연하게 도는 완숙 단계에서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식사하기 전에 작은 알맹이 3알 정도를 먼저 섭취해두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눌러뜨려 당뇨를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휴대와 보관이 용이해 야외 활동 시 간식으로 챙기기에도 안성맞춤이며 과자 대신 이를 챙겨 먹는 소소한 습관이 노년기 건강에 커다란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10알에서 15알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네 번째는 식물성 기름과 조합하여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물에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기름과 함께 조리될 때 비로소 체내에 원활하게 흡수됩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 같은 고품질 식물성 오일을 두르고 볶아내거나 기름기가 있는 요리와 짝을 맞추면 흡수율이 무려 7배에서 9배까지 대폭 상승합니다. 특히 주황색 당근과 함께 조리할 경우 두 채소가 가진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이 서로 시너지를 발휘하여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여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23% 감소했으며 혈관벽이 한층 말랑말랑하고 탄력 있게 변해 혈액순환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터나 동물성 지방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둘러 드시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보약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체에 이로운 최고의 슈퍼푸드라 할지라도 잘못된 식재료와 조합하여 섭취하면 오히려 장기를 자극하고 몸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토마토와 함께 먹었을 때 신체에 해를 미치는 주의해야 할 조합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최악의 짝꿍은 바로 우유입니다. 이 붉은 과실은 자체적으로 강력한 산성 성분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성 성분이 우유 속에 포함된 풍부한 단백질 및 칼슘과 위장 내부에서 섞이게 되면 서로 엉켜붙으면서 위 점막을 심하게 자극하고 소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의 경우 이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할 경우 속쓰림이나 잦은 트림, 심각한 복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산성식품과 유제품을 동시 섭취했을 때 위장 점막의 손상 위험도가 대폭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 식사로 우유를 마셨다면 토마토는 최소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조합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전분 함량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구황작물로 이 전분을 부드럽게 분해하고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알칼리성 소화 효소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산성을 띠는 과실과 전분성 식품이 위장에서 만나면 서로의 소화작용을 방해하며 강하게 충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원활하게 소화되지 못하고 위장 내부에 오래 머물게 되어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노년층에게 심한 더부룩함과 체기를 유발합니다. 관련 연구 논문에서도 산성 성분과 전분성 식재료의 결합이 위점막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찌개나 스프를 조리할 때 감자 대신 단호박이나 브로콜리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로 당장 버려야 할 나쁜 습관은 설탕을 뿌려 먹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특유의 신맛을 줄이기 위해 흰 설탕을 듬뿍 쳐서 드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섭취 방식은 유익한 성분을 무력화하는 가장 대표적인 오답입니다. 설탕 자체가 영양소를 직접적으로 파괴하지는 않더라도 체내에 들어왔을 때 혈당 수치를 급격히 치솟게 만들어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당 대사 기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학술 매체에 따르면 과일에 당분을 첨가하여 섭취할 경우 당뇨 발생 위험이 18% 이상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신맛을 줄이고 풍미를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을 살짝 첨가하는 방식은 이미 유럽 등지에서 널리 쓰이는 지혜로운 조리법입니다. 소량의 소금은 특유의 신맛을 부드럽게 잡아줄 뿐만 아니라 원재료가 가진 본연의 단맛과 감칠맛을 최대로 끌어올려 줍니다. 단,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나트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염소금을 아주 살짝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차가운 상태로 바로 먹으면 위가 놀랄 수 있으므로 미지근하게 데운 스프 형태로 드시거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먼저 마신 후 섭취하는 것이 위장 건강을 지키는 명밀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찌릿하게 저리거나 밤중에 종아리에 갑작스러운 경련이 일어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이유 없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그저 나이값이라 여기며 무심코 넘어가지 않으셨나요?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몸속 혈관 순환계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알리는 신체 내부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름철 즐겨 찾는 노란 참외야말로 이러한 순환계 문제와 전신 노화를 해결해주는 뛰어난 천연 보약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노란 과실이 우리 신체에 선사하는 놀라운 가치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고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알찬 건강 정보를 제작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핵심 효능은 혈압 수치의 안정적인 조절입니다. 장년층에 접어들면서 고혈압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약물만으로는 혈압이 쉽게 잡히지 않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외 속에는 칼륨이라는 핵심 미네랄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체내 혈관벽을 압박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주범인 나트륨을 신장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시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구 발표에 따르면 하루 3,500mg 이상의 칼륨을 꾸준히 섭취한 집단은 고혈압 발병률이 무려 27%나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실 100g당 약 250mg의 칼륨이 축적되어 있어 하루에 한 통만 챙겨 먹어도 자연스러운 혈압 관리에 커다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점은 신장 기능 강화와 노폐물 배출을 돕는 이뇨작용입니다. 이 과실은 전체 성분의 92%가 깨끗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체 부종이 심하거나 소변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콩팥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는 충분한 수분 보충과 이뇨작용이 필수적입니다. 풍부한 수분과 유익한 성분이 어우러져 이뇨작용을 촉진함으로써 체내에 쌓인 염분과 노폐물을 소변과 함께 시원하게 씻어내 줍니다. 특히 땀을 많이 흘려 탈수 위험이 높아지는 더운 계절에 섭취하면 수분 보충과 노폐물 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자연 수액의 역할을 단단히 해냅니다. 세 번째는 면역 체계의 획기적인 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잘한 감기조차 오랫동안 앓거나 각종 만성 염증으로 고통받기 쉬워집니다. 이 과실에는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 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 신체 방어 체계를 단단하게 구축해 줍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의 활동성을 높여 외부 병원균과 싸우는 힘을 길러주며 베타카카로틴은 유해산소를 제거해 변종세포의 발생을 억제합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타카로틴을 지속적으로 보충한 그룹은 주요 중증 질환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식재료를 통해 면역 바탕을 다지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네 번째는 눈세포의 보호 및 시력 보존입니다. 50대 이후 시야가 흐릿해지고 밤길 운전이 부담스러워진다면 눈 안쪽의 망막세포가 노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노란 과실 속 비타민 A 성분은 눈 망막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억제해 줍니다.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비타민 A가 노인성 시력 저하, 특히 황반변성이나 백내장의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데 커다란 기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돋보기를 찾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면 이 식재료를 통해 눈 영양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신세포의 노화 예방입니다. 피부 주름뿐만 아니라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늙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진정한 노화 방지입니다. 여기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그리고 실리카 성분은 세포의 퇴화를 억제합니다. 특히 실리카는 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미네랄로서 피부 탄력은 물론 관절과 핏줄의 매끄러움을 유지해 줍니다. 항산화 성분들이 체내 유해산소를 감소시켜 세포의 시간을 천천히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자연 선물인 셈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성분이 가득한 참외라 할지라도 함께 먹는 식재료에 따라 효능이 소멸하거나 오히려 위장에 큰 무리를 주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참외와 궁합이 맞지 않아 반드시 피해야 할 식품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은 견과류입니다. 여름철 식욕이 떨어질 때 시원한 참외 몇 조각에 땅콩이나 아몬드, 호두 등을 곁들여 간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위장관에 상당한 부담을 가합니다. 참외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체내에서 빠르게 소화 배출되는 반면 견과류는 고지방 식재료로 소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잘 섞이지 않는 것처럼 두 식재료는 위장에서 전혀 다른 소화 속도와 방식을 가집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이
도식품을 동시 섭취하면 음식이 위 속에 오래 머물면서 복부 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위산역류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품은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켜 위산 역류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이 조합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식재료는 감자입니다. 제철 감자와 참외를 비슷한 시기에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 둘의 조합 역시 소화기관에 큰 자극을 줍니다. 감자는 정분 함량이 높아 위장에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참외의 높은 수분은 위액을 희석시키는 성질이 있어 전분의 소화를 방해합니다. 결국 두 음식을 함께 먹으면 음식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가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평소 위염이나 장염을 앓고 계시거나 장이 민감한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유의할 수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전분성 식품의 동시 섭취는 소화불량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감자 반찬을 드신 후 후식으로 참외를 먹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당장 바로잡아야 할 습관은 공복에 찬 참외를 먹는 것입니다. 아침에 속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참외를 먹으면 순간적으로 시원함은 느낄 수 있지만 위 점막에는 강한 물리적, 온도적 자극이 됩니다. 공복 상태에 차가운 음식을 들여보내면 위 점막이 수축하며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위산 분비가 불균형해져 위통이나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위점막이 얇고 민감해져 있어 이러한 자극만으로도 쉽게 염증이 생기거나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장 보관했던 참외는 드시기 전 상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꺼내두어 차가운 기운을 가라앉힌 뒤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버려지기 일쑤였던 부위를 활용하거나 올바른 식재료와 짝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이 노란 과실의 이점을 배로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체 건강 증진 효과를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최고의 조합 3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과실의 겉껍질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란 껍질을 두껍게 깎아 쓰레기통으로 보내지만 사실 껍질 부위에는 알맹이보다 훨씬 밀도 높은 영양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다량 매립되어 있어 혈관벽을 단단하게 보강하고 체내 미세염증을 진정시키며 이상세포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니어 계층에게 껍질 속 영양소는 막힌 순환계를 개척하는 고마운 천연 청소부 소임을 해냅니다. 혈관계 질환이나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싶다면 껍질을 버리지 말고 식재료로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식재료로 활용할 때에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푸른 물에 깨끗이 세척하여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알뜰하게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숨은 보물은 씨앗 부위입니다. 씨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오해 때문에 씨앗을 모조리 파내고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씨앗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식이섬유, 마그네슘, 아연 같은 귀한 미네랄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체내 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참외 씨앗은 매우 훌륭한 자연 보조제가 되어줍니다. 다만 장 기능이 약한 분들이 한 번에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하루에 적당량을 골라 오독오독 씹어 드시거나 살짝 볶아 가루로 빻은 뒤 주스나 요거트에 곁들여 드시면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 해소에도 커다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짝꿍은 발효 유제품인 플레인 요거트입니다. 이 둘의 만남은 장내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최고의 상복 조합입니다. 요거트 속에 가득한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증식을 돕고 유해균의 정착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기에 과실이 풍부하게 품고 있는 깨끗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더해지면 장 운동이 한층 원활해져 배변 활동이 몰라보게 수월해집니다. 장 기능이 점차 저하되어 잦은 변비나
대장 관련 질환으로 고생하기 쉬운 장년층에게 이 조합은 속을 편안하게 가꿔주는 선물이 됩니다. 간식이나 간단한 식사 대용으로 과육을 깍둑 썰기하여 플레인 요거트에 얹어 드시면 상큼한 풍미와 함께 튼튼한 장 건강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보랏빛 외관과 부드러운 속살을 가진 가지는 특유의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한식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뛰어난 채소입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세월의 흐름에 따른 노화를 방지하고 중증 질환을 예방하는 데 커다란 이점을 제공합니다. 지금부터 이 보랏빛 채소가 선사하는 놀라운 건강상의 가치들을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강력한 산화 방지 작용과 노화 억제입니다. 연세가 들수록 체내에는 유해 산소가 축적되어 정상 세포를 손상시키고 전신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 채소에는 나스닌을 비롯한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 성분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껍질에 보라색을 띠게 만드는 나스닌은 세포막을 보호하고 손상을 막아 피부 탄력을 유지하며 주름 형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기여를 합니다. 두 번째 이점은 심장 및 혈관 건강의 유지입니다. 순환계 질환은 장년층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풍부한 칼륨 성분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혈압을 안정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아울러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내 미세염증을 가라앉히고 혈류 흐름을 원활하게 가꿔주어 신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세 번째는 암세포 예방 및 혈당 조절 기능입니다. 클로로겐산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통해 대장암이나 유방암 같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낮춰주고 식이섬유는 장내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빠르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저칼로리이면서 섬유질이 풍부해 당분의 흡수를 더디게 만들어 식후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 당뇨 관리에도 훌륭한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뼈 밀도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 성분이 빠져나가 골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 재료에는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가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착착 붙도록 돕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골소이실을 막고 뼈를 튼튼하게 보존해 줍니다. 이토록 영양이 뛰어난 보랏빛 채소도 함께 조합하는 식재료에 따라 체내 반응이 달라지며 올바른 보관법을 알고 섭취해야 그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야 할 조합과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조리법, 그리고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는 보관 기술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조합은 우유입니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채소와 단백질 지방이 집약된 유제품이 만나면 위장관의 소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됩니다. 이는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소화 능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소화가 수월한 두유나 아몬드 음료 같은 식물성 대체유를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식재료는 감자입니다. 두 재료 모두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기관에 중첩된 부담을 가할 수 있으며 고탄수화물 식품인 감자가 혈당 안정화 작용을 일부 저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이와의 조합입니다. 수분이 많아 소화가 매우 빠른 오이와 소화 속도가 더딘 보랏빛 채소가 위장에서 만나면 소화 속도의 불균형으로 인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가스가 차기 쉽습니다. 반대로 영양 흡수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최고의 짝꿍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A는 지용성 물질이므로 기름과 함께 조리할 때 체내 흡수율이 크게 뛰어납니다. 살짝 구워 올리브유를 두르거나 볶아 드시면 심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최고의 시너지를 냅니다. 두 번째 짝꿍은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안토시아닌이 결합하면 체내 항염증 작용을 극대화하여 관절염이나 만성염증 완화에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라이코펜과 안토시아닌이 어우러지면서 강력한 항산화 시너지를 발휘해 암 예방과 심장 보호에 훌륭한 역할을 해냅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함을 지키는 올바른 보관법입니다.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채소이므로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지나 종이, 키친타올로 감싸 습기를 조절한 뒤 비닐봉지에 넣어 공기가 약간 통하도록 묶어줍니다. 냉장고 내에서도 가장 찬 곳보다는 온도가 적정한 야채 칸에 보관하시면 4일에서 7일 동안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알차고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